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미국 상황 그렇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뭐 네. 예상외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예상된 바가 너무 커서요.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개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파적 동결이다. 매파적. 예. 아, 동결이면 동결이지 매파적 동결은 뭐 이거 뭘까요? 많이 붙여요. 뭐 거의 동물농장입니다. 뭐 비둘기도 나왔다가 부엉이도 나왔다 그러는데 예. 자, 잘 보시면 제롬 파월이 네. 원래 경제 전문하신 게 아니고 변호사세요. 변호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 말이 아주 깔끔하세요. 딱딱 끊어지게 했는데 사실 연준 의장이 말을 이 시장에서 알아듣도록 하면은 그거 빵점이거든요.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아주 이 통역기가 좋은 게 있는데요. 요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 이제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끝까지 이제 가는 터미널 레이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음번에 할게요. 근데요. 이제 인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좀 더 뒤에 있다 할게요.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지금 이 터미널 레이트에 의해서 지금 한 번은 올려야 되는데 그거 이번에 안 하는데 네. 그렇다고 내년도 초에 6월달에 지금 기대하시고 있는 금리 인하 계획도요 조금 뒤로 갑니다. 네. 그 뜻으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더라도 지금 자료들이 조금 덜 나왔어요. 무슨 자료냐? 이제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자료들이 아직은 조금 내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연준이 지금 곤혹해 하는 건데 사실 연준의 생명은 독립성인데 미국이 정치의 계절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트럼프가 5개 주에서 뭐 이기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2022년 3월부터 지금 뭐 10회 연속했다가 이제 동결했다가 지금 또 베이비스텝 한번 했다가 9월 달부터 계속 이제 동결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동결을 하고 베이비스텝 가고 요거를 봤는데 잘 됐어요. 네. 시장이 잘 받아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숨은 돌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금 세상이 뭐 전쟁이 양쪽에서 터져 있죠. 지금 뭐 유가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릴 수 있는 여건들은 일단 갖췄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많이 안 어떤 쓰면 의미일까요? 돈을 덜 쓴다고. 돈을 많이 안 쓰면은 네. 사실 이제 많이 쓴다는 거는 막 물건을 사니까 물건값이 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고요. 그것이 하락세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뭐 올랐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10년물이 5%가 넘었다. 이게 뭐냐면요. 금리 인상 2번 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뒤에 저렇게 금리가 높아?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서 효과가 이제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또 미국이 전쟁한다고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고 또 적자가 많고 또 예산안 통과한다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국채를 누가 많이 사줬냐면 중국이랑 뭐 이런 데서 사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샀어요. 뭐 최근에 안 샀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일단은 한 번은 조금 더 늦춰서 할게요. 이거를 시장에다가 내린 부분들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고용이 좀 약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잘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발표 다음에 나왔지만 비농업 분야의 고용이 지금 줄어드는 모습. 왜 고용이 중요하냐면요. 고용이 막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임금을 많이 주면 임금이 또 물가를 올려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감고 올라간다 그래서 스파이럴 이펙트라 그러죠. 스파일. 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서로 껴안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뭐 거기에 만족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하시래도 지금 해도
뭐 이 참 시장이 놀라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네. 내년 6월 기다리지 마세요. 9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언더라인이 있는 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있죠. 지금 있어요? 그건 해놓고 있고요. 어. 심지어는 요번 이제 12월 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FOMC가. 네. 그때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2월 달 올릴 확률이 28%, 30% 정도 됐는데요. 그게 지금 18%로 줄어들었어요. 아, 네. 그럼 동결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예, 건가요?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고 저는 그 지금 18%의 하나의 투표가 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 후보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예, 네, 뭐, 입 후보 하시는 건 예. 아니고 어디 나가시는 건 아니고 예, 금리를 조금 올릴 가능성에 있다에 한 표. 예, 한 표. 와.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뭐 이게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공학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안 해놓으면요 내년엔 못 하거든요. 대선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내년에도 0.6% 정도를 좀 올린다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올해 빨리 맞고 그다음에 이런 재정적 영향은 한 6개월 걸려요. 돌려서 이런 영향이 경제에 가려면?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뭐 저는 올릴 수도 있고 올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는 그런 기조로 이제 현상 유지 뭐 요 정도의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5달째 2%포인트나 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난 대표님? 몇 달 동안 불편하셨어요? 뭐 저는 사실 달러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어가지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년간 4번의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났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금리 차 하나 갖고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무역량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의 또 통화 수화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이제 저거의 결정적인 영향 딱 한 가지만 하자면은 저는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 그러니까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올라갈 뺀 것들. 네. 그건 뭐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아직은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금리 인하 시점은 그러면 미국이 먼저 할 거냐 한국이 먼저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그널을 줘야 우리도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럼 왜 한국이 이렇게 뭐 이런 금리 이런 것들 따라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예민해요.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제일 많이 빠져요. 왜 그래요? 외국인들의 회수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는 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얼마냐 그러는데 사실 1월부터 7월까지는 순유입이었어요. 네. 금리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아, 불구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몇 달, 2, 3개월은 지금 순유출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금리 역전차로 인한 뭐 전체적인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뭐 변동성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없다. 보고요. 아, 제로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건 이제 꿀팁이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꿀팁 인기 많죠. 꿀팁. 네. 전쟁이 지금 전쟁이 하여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세계의 증시는 어땠을까요? 오,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증시하고요. 예. 불황은 하여튼 돈을 그냥 확 땡기는 진공청소기예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 가요? 다 시중으로 유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유통량이 많아지면 네. 증시는 다 올랐어요. 1차 대전 끝나고서는 얼마나 올랐느냐? 504%가 오릅니다. 이거 다우존 5배가 올랐다고요? 네, 다우 지수 그 다음 전쟁까지 예. 2차 대전 끝나고는 523%, 베트남 전쟁 끝날 때는 얼마? 1,447%가 오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요, 뭐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돈 찍어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네. 그게 다 자산 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50%가 오르고요. 네. 크림 전쟁 때도 15%가 오른 부분들에서 요게 이제 또 더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업적 변곡점들이 와요. 아, 그렇겠죠. 그 당시에 네. 쓰였던 기술들이. 기술들이 다 오죠. 1차 전쟁 끝나고 증기기관 나오고 2차 전쟁 뭐 탱크 비행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그다음에 마치 우리 스마트폰이요. 어디서 네. 나온 거냐면 군인들이 무전기 하다가 나온 거예요. 등등. 근데 요번에는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뭐하고 맞물렸냐면 AI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 양반론 뭐 양비론이 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요번은 전쟁이 끝나는 그런 순간과 또 산업적 변곡점이 같이 오는 아주 뭐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강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우상향하는 기운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증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쭉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니까 그런 경향성도 있고 저게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벌어진 포화가 터지는 지역이 미국이 아닌데 미국에서 전쟁을 지원하거나 네. 물자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풀리고 그러면서 증시에 향후에 네. 영향을 네. 주고 산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는 경제나는요. 뭐 금리 얘기는 여러모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봤고요.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AI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계속 안 좋다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 수출.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분야가 그나마 좀 얼음이 녹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3.1%가 줄었다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경제에 호황으로 들어가는 첫 뉴스가 어디서 나오면요. 수출이 증가된다는 뉴스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발 빠르신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 좋아진다는 이제 낌새를 차리는데 네. 자, 이제 10월 달을 보면요. 수출 증가도 됐지만 무역 흑자가 동시 달성된 그래서 20개월 만에 이제 그게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보면 뭐 3.1%뭐 떨어졌는데 뭐 이런 그러면요. 사실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가 떨어진 거예요. 아. 1분기에 마이너스 40%, 2분기에 35%, 오. 3분기에 22%. 이게 지금 마이너스 3.1%로 떨어졌으니 이러면 이제 멈췄다? 바닥이다. 아,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제 예.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쳐주니까 흑자되죠. 수출 증가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10월 달이 550억 달러를 했는데 이게요 간단한 숫자가 아니고요.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2위예요. 어마무시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요 9월하고 10월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요. 네. 9월 달은 이 3분기 이제 말을 마감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거기보다 10월 달이 지금 더 좋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일평균 수출이 늘고 있어요. 하루에 나갈 수 수출되는 있는 물량이 부분이.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제조업 출하도 지금 뭐 한 6.7% 오르고 뭐 등등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저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끌어주는 전방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렇다면 이제 반도체도 플러스로 전환하고 등등 뭐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지금 뭐 기대가 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미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동 뭐 이런 우리 국외 지역이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다 플러스로 돌았고요. 중국도 좋아졌고. 그래서 자 뭔가 이거 뭐 훈풍 봄날이 오는 듯한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수출 현황이 좀 좋아진 건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만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나요? 자동차나 이런 거 비해서. 자동차는 계속 자동차 효제예요. 아주 뭐 힘들 때도 열심히 해갖고 뭐 철강 좋죠, 조선 좋죠. 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사실 조금
더 분발을 하면은 빨리 올라갈 텐데.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 거죠. 어렵죠. 뭐. 아니 지금 누가 스마트폰 사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 누가 년째 가전부천 사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지금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수출도 이제 우리는 수출액으로 보잖아요. 네. 수출액은 어떻게 나오냐면 물건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물건 곱하기가 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높아서 늘어나는 수출보다는 물량이 늘어나서 예. 올라가는 수출량이 훨씬 우리한테는 보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가격도 조금 올라졌고요. 예.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수출이 늘어나냐, 가격이 올라서 많이 수출액이 늘어나냐, 요건 가려야 되거든요. 네.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도 조금 올렸다는 가격은 뭐 따라서 지금 올랐고요. 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감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네. 거 아니냐 뭐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수요가 한 방 터져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뭐 가전도 좀 사시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전 세계는 쇼핑 시즌으로 가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죠, 등등 해서 그거. 연말까지 뭐 물건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뭐 하는 지금부터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폭발적으로 가면은 반도체야 뭐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가격 오른 거 갖고들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수요가 터져줘야 되고 수요가 터져주는데 이런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버 뭐 이런 데서 이제 대규모로 사가는 데서 이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재고가 네. 줄으면서 뭐 좀 전문적입니다만 DDR4가 있고 DDR5가 있는데 DDR4는 국내에도 71조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근데 DDR5로 넘어가면서 좀 빠른 거 좋은 걸로 가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데 네. 요 재고가 좀 빨리 없어져야 되고 요것들이 이제 더 나은 그런 가전제품 또는 스마트폰 뭐 등등으로 가야 되고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용 반도체들도 이제 터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재고가 좀 줄어야 된다는데 감사는 언제쯤 그만하게 될까요? 감사는 이게 감사는 1년 하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네. 감사는 2년 가면요. 예. 이거를 이제 감가상각비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면요. 이게 보면은 네. 아무 뭐 회사 다니는데 아무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는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감가상각비를 빼야 그렇죠. 되니까. 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감산하는 부분들이 2년 가기는 힘든 게 뭐 우리 업계의 그런 어떤 관행이고요. 그렇다면은 빠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그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빠른 회복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선제 조건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감사는 사실 여러 가지 뭐 감산해서 물건값 올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감산할 때는 업계에서 또 큰 업체가 감산하는 거는 경쟁업체 죽이기도 있어요. 왜냐면 감산하고 그러면은 물건값 뭐 하고 이러면 이제 하다가 팍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캐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큰 큰 업체니까요.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같이 살아남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에 감산이 이제 없어지고 감산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의 제품으로 바꾸려고. 바꿔야지 빨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요의 회복 감산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이제 아직은 좀 네. 그런데 그것도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D램은 지금 뭐 15% 정도 지금 올랐고 이 이제 낸드 프레시에서 좀 올려지는데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제 보시면은 D램 쪽은 좀 괜찮은데 네. 낸드 쪽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거기만 올라와 주면 뭐 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1조 2조 이런 데에서 흑자 전환하는 데는 낸드 프레시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뭐 관계자들하고 말씀해 주시면 요새 낸드 플래시 D램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HBM. HBM? 예. 그건 이제 GPU에 들어가서 예. AI에 들어가는 거.
그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지금 하나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우리 전체 이 반도체 업계는요 한 개만 잘했어요. 뭐 GPU는 뭐 엔비디아에서 하고 그다음에 네. TSMC는 여기를 잘하고 삼성은 메모리 잘하고 퀄컴은 통신 현장하고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퀄컴도 지금 AI 칩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업계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AI on 디바이스예요. AI 그러니까 on 지금 device. AI로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클라우드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 시계에 내 스마트폰이 AI를 장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온갖 데에서 다 AI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CPU 하면 인텔로 가세요. GPU 하면 엔비디아 가세요. 메모리 하면 삼성 가세요 이랬잖아요. 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 재미난 말로 계급장 떼고 예. 지금 뭐 이 상황이 지금 진짜 서부에 결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역사상 크게 전쟁이 일어날 전운이 나오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처음이고요. 네. 여기에 그럼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앞으로 몇십 년간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초창기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경쟁하던 거보다 그런 운영진은 건다 이제 뭐 그거랑은 비교가 다 안 되는. 그거는 이제 진짜로 옛날 얘기가 된 거고요. 예. 뭐 자기가 다 그다음에 이제 HBM 같은 것도 이제 뭐 여기저기서 산다 그러고 뭐 네. SK에서는 내년치 벌써 솔드아웃 돼 있고 이런데요. 이제 메모리라는 거는 먼저 생산을 해놓고 파는 거거든요. 예. HBM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어떤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어떤 뭐 경계도 지금 뭐 했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AI on 디바이스라니까 뭐 퀄컴에서도 자기네들 AI 만든다 그러죠. 뭐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는 다 만들고 있죠. 삼성도 만들어서 지금 얹으려고 그러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AI에서 지금 붙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on 디바이스라는 큰 명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직 뭐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라서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굉장히 격동의 시절. 뭐 쉽게 얘기하면 사고 다발 구간. 아. 졸면 죽는다. 예. 지금 이제 이 구간들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내년도는 HBM의 해다. 거기서 이제 승부를 이제 한번 보는 부분이에요. 이제 HBM은 뭐냐면은 뭐 CPU, GPU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통제를 하려 보니까 이거는 직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하면 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HBM이 옆에서 도와주면은 네. 한꺼번에 막 해서 싹 한꺼번에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업체들이 특히 이제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게 이제 TSV라고 이 칩에 반도체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층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120단 뭐 320단 나누잖아요. 적층을 하려면은 1층에서 2층으로 하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계단 필요 없어. 우리 엘리베이터로 할 거야. 그게 TSV라는 기술이에요. 네. 예. 그게 어디서 하냐면 후공정에서 또 하는 거예요. 예. 전공정이 있고 뭐 어려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삼성에서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장착한 칩을 만드는 거고 딴 데는 계단을 세워서 올라가는 칩은 어디가 빠르겠어요. 엘리베이터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승부를 지금 진검 승부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업계고요. HBM은 삼성에서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사실 하이닉스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요? 2013년대에 만들어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보니까 HBM에서 한번 만나겠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쭉 지금 빼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뭐 선의의 경쟁들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HBM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거를 누가 잘 만드느냐, 그 잘 만드느냐의 또 핵심은 이제는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 많이 했으면 지금 반도체 업계는
계급장 떼고 싸움 중이다. 네.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전 국민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주식이기도 하고 네. 또 반도체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상황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좀 질문을 드리면 4분기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 반도체 네. 업황도 나빠지지 않게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4분기 뭐 내년 초 어떨까요? 그러니까 4분기를 이제 뭐 바닥으로 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우상향한다. 하는 예. 부분들로 갈 수 있고요. 지금 뭐 HBM이라든가 네. 성장해서 이제 내년에는 2배 이상 지금 뭐 네, 생산하려고 늘린다면서요. 예. 거기다 이제 자동차 전장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그렇게 요새 뭐 현금 흐름이 좋다고 그런 얘기는 안 들리지만 네. 그래도 작년에 50조, 올해 53조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현금 보유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반도체 산업이 이제 좀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데 투자액은 사실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게 네. 체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바꿔줘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까 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 뭐 HBM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려면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죠. 당분간 이걸 안 하면 미래 먹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근데 이제 업황이 조금 계속 안 좋으면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투자할 돈도 모자라지 않을까. 이제 사실 뭐 현금 흐름이 네. 이제 100조를 넘은 게 2019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이제 33조가 감소됐는데 이게 어디 뭐 가서 사탕 사 먹은 게 아니라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돌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33조가 어디 많이 들어갔냐면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네. 예, 그다음에 HBM 설비 여기 지금 많이 넣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현금이라는 게 우량 기업의 징표거든요. 근데 100조에서 뭐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기에 많이 줄은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주주 친화적으로 네. 배당을 10조에서 20조로 늘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돈이 좀 뭐 조금 안 도는 거는 사실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SML 네. 지분도 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팔고요. 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적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보면은 요새 제가 제일 충격받은 뉴스는 이거예요. 도시바라고 하시잖아요. 네, 도시바요. 도시바가 세계 최초 노트북 만들고요. 세계 최초로 낸드 프레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도시바. 왜 뭐 도시바 막 이랬잖아요. 네. 12월에 상장 폐지됩니다. 딱 한 번 졸았거든요. 분식회계 하는데 그때 한 번 졸은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12월 달에 일본 시장에서 상폐가 되는 게 지금 공고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니까 이렇게 선제 투자 안 하고 뒤처지고 조금만 지금 여기는 진짜로 사고 다발고 있는 졸면 죽는 거예요. 도시바가 상장 폐지된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세상에. 세상에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반도체 업계라는 거는요, 진짜 3개월만 늦춰지면은 2년 뒤처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이건 진짜.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뭐 잠을 어떻게 자요? 초격차 하려 했는데 어떻게 자요? 그럼 뭐 돌아가면서 자야죠, 뭐. 그래서 많은 응원들을 하여튼 우리 반도체 업계 분들에게 지금 내리고요. 거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는 진짜로 졸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기는 일본의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참 된 얘기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활약을 보면 기가 막힐. 도심에서 우리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기술. 그러니까 도시바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 알려준 이유가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가르쳐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와서 보라 그랬. 네, 와서 보라고 했던 건데 그 순간 아마 지금도 100번 1000번 후회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면서 낸드 프레시도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네. 니네 못 줬죠. 낸드 프레시가 조금 기술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세계 최초로 낸드 프레시 만들었는데 이거 훨씬 더 잘하잖아요. 네. 그러고서 빠르게 변신하고 선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도시바도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는데 네. 그 간극을 못 견디는 게 이 업체거든요. 예. 야, 12월 달 도시바 상패. 충격적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뉴스로 지금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주식 시장을 뭐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 시총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수출의 거의 한 20% 반도체가 그렇죠.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 믿고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주식 시장에? 지금 이제 오늘 걸로만 얘기하면은 팔기는 아깝다. 네. 내일 말씀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우상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쟁의 결과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의 싸움의 영역이 회사들의 경기 무너진 건 뭐 벌써 옛날 얘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후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조립, 후공정 이 부분 쪽에 우리 소부장들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갖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나요. 예. 500%가 올라요. 예. 근데 항상 산업적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예. 오르지만 어쨌든 그 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라인으로 한번 그 라인 네. 바뀌는 그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AI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개가 전쟁이 끝났는데 산업적 변곡점까지 같이 온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닷컴 버블 할 때 그때는 떨어졌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 또 오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는 안 좋았지만 지금은 산업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산업적 변곡점에 왔거든요. 전쟁 끝나 산업적 변곡점에 올라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이제는 시작을 조금씩이라도, 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손흥민 전법을 쓰셔야 됩니다. 손흥민 전법이 뭐예요? 양발 다 쓰셔야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반박자 빠르게 가셔야 돼요. 예.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손흥민 전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축구인 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라고 하는 산업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HBM이라고 HBM. 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뭐 낸드 플래시나 DRAM을 이렇게 잘 조립해가지고 맞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던데요. 이게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꽂아야 되니까 기판에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패키징. 예. 네. 조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투자처지만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너무 추천드리죠. 후공정 쪽에가 지금 승부처로 지금 옮겨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원판에 네. 웨이퍼라는 데다가 네. 하잖아요. 그걸 네. 이제 다 잘라갖고 소잉이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까만 걸로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옆에 다리들 나오고 리드하고 고기가 후공정이에요. 예. 그거 잘하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럼 상대적으로 주가도 거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저렴할 거 아니에요? 저렴하고 지금 치고 올라갈 부분들이 분명히 많죠.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평가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전체의 흐름을 타실 때는 이런 소부장 쪽으로 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소부장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30년 정도 되면요. 지금 한 30개 이상의 지금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금 건립되고 있어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부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이것저것. 그래서 좀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만 방망이 길게 잡고 치는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또 소부장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후공정들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정부에서는 수출의 반등세가 한국 이제 경제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성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상저하고라고 하긴 이제 2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고가 무슨 고예요? 높을 거 아니에요? 고생할 고자 아니에요? 아유. 그럼 고생할 네. 고자입니까? 아니면 대표님? 아니 근데 높을 고자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죠. 네. 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전쟁들이 안 끝나고 터지니까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좋아지는데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수출이 좋아집니다. 사실 우리는 수출이 그렇죠. 흑자 전환하고 수출 증가세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99% 확률로 우리가 시장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졌거든요. 이거를 잘 살려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호가 왔죠. 10월 달에. 네. 한 2달만 더 이렇게 흑자 전환과 수출량 증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대표님. 예. 오늘 경제 이야기 특히나 반도체에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업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